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에 코스피 지수 반등 중인 4월 2일, 이때 처음으로 단타로 곧버스 8,245원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했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땐 이게 디아블로로 가는 버스인지 몰랐습니다. 8,245원으로 시작한 진입가는 초반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물타기를 해 현재 7,370원, 단타로 쇼부볼 생각으로 초반에 총알을 다 써버린 제 계좌는 그대로 녹아버렸죠. 제가 곧버스에 5개월 물리며 제 머리털과 바꾸면서 곧버스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대해 느낀 점이 있습니다. 혹시 곧버스나 레버리지에 물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깊고 깊은 뒷박이 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왕청심원 하나 까고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곧버스나 레버리지 같은 곱하기 2 파생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영에 수렴합니다. 이게 뭔 개 쌉소리냐 하실 텐데, 곧버스 대상 지수인 코스피 200 선물이 없으니 코스피 200 지수와 곧버스 가격, 그리고 과거의 동일한 코스피 200 지수와 곧버스 가격을 보겠습니다. 2월 11일 코스피 200 종가 299.28, 곧버스는 5,840원. 7월 31일 코스피 200 종가 299.32, 곧버스 4,620원. 무려 20% 이상이 빠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수가 방향이 나온 후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면 곧버스 레버리지는 이전 가격보다 하락합니다. 코스피 200이 300에서 60을 올렸다가 다시 60이 빠지면 코스피 200은 그대로 300입니다. 그런데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아닙니다. 곧버스를 예로 지수 300에 곧버스가 5,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수가 60이 빠지면 마이너스 20%가 빠져 지수는 240이 되고 곧버스는 플러스 40%가 돼 5,000원은 7,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수가 다시 60인 25%가 올라 다시 지수가 300이 되면 그대로 돌아왔지만 곧버스는 지수 25%의 2배인 50%가 빠져 7,000원은 3,500원이 됩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변한 게 없지만 곧버스는 5,000원이 3,500원이 됩니다. 이러니 제 머리털이 남아 나겠습니까? 지수가 20%가 빠졌다가 올라와 지수는 그대로인데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30%가 빠졌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 머리털은 쭈꾸미 머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곧버스와 레버리지의 가격은 더 빠집니다. 이렇게 갔다 올 거면 차라리 변동폭이 0에 가깝게 횡보하는 게 낫습니다. 크게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곧버스든 레버리지든 둘 다 돼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갔다 오느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수가 60이 한 번에 빠져 당일치기로 240이 됐을 때 곧버스 5,000원은 40%가 오른 7,000원이 됐습니다. 지수가 당일치기로 한 번에 안 빠지고 30씩 두 번에 걸쳐 여친이랑 여행 간 것처럼 1박을 하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300이 마이너스 10%가 빠진 30이 빠지면 270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11%인 30이 다시 빠지면 240이 됩니다. 그럼 곧버스는 20%인 1,000원이 올라가면 6,000원이 되고 22%인 1,320원이 올라가면 7,320원이 됩니다. 기간이 하루 추가됐는데 6.4%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10번, 20번 증가하면 곧버스나 레버리지의 변동폭도 커지겠죠? 그럼 원래 가격으로 회귀했을 때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그만큼 가격이 더 빠져 있습니다. 멀리 갈 거라면 여친과의 여행은 1박 이상이 개꿀이지만 곧버스 레버리지는 당일치기로 빠르게 갔다 오는 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수는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운이 좋아 횡보하다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나오지 않고서는 곧버스나 레버리지 존버는 개미가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곧버스나 레버리지는 파동이 나올 때 딱 그 파동만큼만 먹고 나오거나 해지로 들어가는 것이 국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곧버스나 레버리지에 물린 개미 입장에서는
지수 움직임이 큰 변동성으로 주가가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보다 변동폭 0에 가까운 횡보가 낫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슈팅이 나온다면 당일치기로 빨리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움직여야 우린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물린 포지션으로 매일매일 0.1%든 1%든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빠꼼없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그런데 주가가 빠지면 반등이 나오고 또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이 나와 지수는 빠질 텐데, 지수가 내가 목표한 가격까지 빠지지 않고 오른다는 건 현실적으로 빡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죠. 그럼 현실적인 탈출 방법은 지수가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할까요? 곧버스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락장이 만들어져야겠죠? 지수가 하락 중에도 분명 반등은 나옵니다. 이 반등에서 지수가 플러스 3%나 4%로 시작을 하더라도 주가가 밀려 종가는 보합을 만들거나 마이너스로 끝나야 합니다. 또는 반등이 장중에 나와도 오후장엔 빠져서 종가는 보합이 되거나 마이너스로 끝나야 합니다. 즉 반등이 나와도 당일치기로 갔다 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나스닥 급락이 여러 번 나와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대부분 전일 종가까지 말아 올려 양봉을 보였죠.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락장에서 주가가 올라서 시작하지만 음봉 보합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렇게 지수 움직임이 내 목표한 가격까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곧버스나 레버리지에 물린 사람 입장에서 뼈 때리는 이야기만 했네요. 저도 1억 이상 물려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손절할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인간이 감정이 있는데 겸손할 땐 겸손하고 또 때론 욕심 부릴 땐 욕심도 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빡센 거 알면서 도전할 때도 있는 것이고, 지금 곧버스에 1억 물려있는 것 눌림목이 나오면 제 마지막 총알 들어가서 저는 플러스로 졸업할 계획입니다. 곧버스나 레버리지에 물리신 분들에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개별 종목과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위험을 모르고 곧버스나 레버리지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손절이나 본청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가족이 물려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손절에 빠져나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돈 손절에 다른 데 들어가면 어차피 또 깨질 것 같은 분, 기왕 들어온 거 불리한 싸움인 거 알지만 그래도 끝은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갈 사람들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탈모가 두렵지 않은 쭈꾸미들만. 솔직히 더 크게 다칠지 모를 위험한 모험이지만 꼭 수익률 빨간불로 돌려서 이 뭐 같은 곧버스 쭈꾸미가 되기 전에 졸업합시다.